자, 이번 이야기는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두 의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의사분들이 등장을 하실 거고, 정신과 의사분들의 또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두 의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아, 네.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수면제를 받고 있어갖고 불면증 때문에 이제 한 의사랑 한 6년을 만났거든요. 오, 꽤 오래 만나셨네요. 네, 그래갖고 이게 6년을 보니까 의사 환자 관계도 친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아, 그럼요. 네, 그래갖고 인터뷰를 면목으로 이제 술 한잔 얻어 마시면서 이제 좀 무서운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 몇 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랄까, 이번 이야기는 사실 귀신보다 조금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좀 약간 좀 오, 묵직한 내용을 좀 다루게 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길래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들으신 얘기니까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사람을 6년을 보다 보니까 되게 친해지더라고요. 의사이긴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한번 어떤 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번 주인가 한번 정신과 의사 얘기가 나오길래 인터뷰나 따볼까 해가지고 이제 약 받으러 간 김에 이제 물어보니까 저녁에 만나자고. 그래갖고 만나갖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듣게 된 내용이에요. 이분은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 계신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의사분들이 상담을 되게 많이 오신대요. 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의사분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을 정말 많이 한대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게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대요. 예. 그래갖고 지금 병원에 있으면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겠다 하시면서 얘기해주시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부서에 있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정신과 상담을 하러 오실 것 같아요? 제일 뭔가 잔인한 걸 좀 많이 보는 응급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응급의료 학부에 계신 그런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소아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애기들 다루는 병원? 네, 소아과에서 엄청 많이 온대요. 그래서 오, 얘기를 들으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이제 소아과 의사 선생님에 관련된 상담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전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의사 상담 일정이 잡혀서 왔더니 이제 소아과 선생님이래요. 그래갖고 얘기를 나눴대요. 뭐가 문제가 있냐, 뭐가 힘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냐니까. 어차피 동료 관계니까. 근데 대부분 소아과에서 오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 이제 이분은 그렇게 막 연차가 차지 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소아과에서 오는 고민 상담은 아이들을 다루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아과에서 인종을 다루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아, 예. 그리고 그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대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너무 안 좋대요. 대부분 의사들은 인종을 다루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넘기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예. 이분은 연차도 어느 정도 있으신데 임종을 겪었다고 오기에도 충분히 연륜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오신 거래요. 네. 얘기를 나눠보자니 한 2년 정도 이제 병 때문에 입원하고 있던 애가 하나 있었대요. 나이는 정확하게 자기도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어린 애였대요. 근데 좀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장기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결국은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순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대부분 이제 중환자실을 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부서로 넘기게 되는데 소아과 같은 경우는 예외래요. 네. 그 부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소아과 의사들은 항상 와야 된대요. 아무래도 담당을 하는 그게 있으니까 따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환자실, 소아과 이렇게 병동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 아이를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끝이 보이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보내줄 때가 됐구나. 너무 어린 나이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복도나 아니면은 병실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 어느 날 이제 회진을 갔는데 부모 표정이 진짜 평범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이제 곧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모 표정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완전 안 좋아야지 정상이죠. 근데 너무 좋더래요, 표정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도대체 오, 생각하기에 얘는 분명히 이제 법적으로 뭐 입양인지 아닌지
확신은 안 들지만 이제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정말 본인 친자식인데 애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부모 표정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더래요. 어쨌든 회진을 하고 나서 부모를 만나갖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서 표정을 보는데 이상하게 너무 평범하다 싶을 정도였대요. 태연하다 막 이런 느낌. 네, 거기서부터 좀 찝찝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소아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증상을 끌어내야 되다 보니까 애들이랑 굉장히 친밀감을 형성을 많이 하게 된대요. 어쩔 수 없이. 네네. 애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애가 그러더래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없으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의사가 놀라서 물어봤대요.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있어야지 부모가 행복하다 하면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애가 아니라고. 내가 잠결에 들었다고. 우리 엄마가 나보고 빨리 죽으라 그랬다고. 오 이거. 의사가 순간적으로 충격이 오는 거예요. 뭐지 이거? 그러면서 이제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막 뭐라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아니 잘못 들은 걸 거라고 아마 그냥 꿈에서 악몽 꾼 거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부모님도 너 정말 걱정하시고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면서 이제 회진을 끝내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가 며칠이 지나고 그 아이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아 예.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치료를 정말 열심히 했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연명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아 어차피 이제 죽을 운명이지만 계속 이게 연명을 하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소아과에서 연명 치료 단계까지 가게 되면요, 무조건 동의를 한대요. 네. 근데 연명 치료가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부모가 우리는 연명 치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인을 하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연명 치료를 하지 않은 채로 애가 그렇게 가게 됐대요. 결국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그러더래요. 저 사람들 미친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제 지나가다 들어서 물어보니까 애 딱 죽고 사망 선고 딱 하고 나와갖고 이제 부모님 들어갔는데 복도에서 이제 들리잖아요. 네. 간호사들이 듣는데 부모가 얼마 나온다 그랬지? 아 우리 그만큼 나와. 그러면 이제 먹고 살만 하겠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래요. 애 시신을 앞에 두고. 보험이구나. 네. 그게 너무 충격이 먹어갖고 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상담을 온 거래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소아과에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답은 있는 경우래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어쨌든 최대한 합리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공리주의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충격을 어떻게든 간에 상쇄를 하기 위해서 뇌에서 그런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분석을 한대요. 안 그러면 이제 본인이 무너져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은근히 소아과에서 이런 일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친자는 맞아요? 그때 당시 기억이 되게 오래전 일이니까 그분 말로는 이제 7, 8년 전 일이니까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 그 의사분이 상담을 하면서 했던 말이 얼굴이 너무 닮았대요. 그러니까 입양인지 아닌지 병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그냥 딱 봐도 자식이었대요. 너무 닮아서. 예. 그냥 딱 봐도 아 얘는 이 사람 딸이구나 이 사람 아들이구나가 딱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런 사람이었대요. 소아과에서 오는 정말 심각한 거는 거의 다 그런 내용들이래요. 근데 진짜 그런 걸 몇 번이고 겪으면 정신건강에 나만하지 않겠는데요? 정신과 의사들도 그래서 서로서로를 상담한대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거나 그렇게 된대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소아과는 이쯤에서 좀 끝내고 네.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응급 의료학과 갈 거예요. 거기서도 상담을 정말 많이 온대요. 왜냐면은 거기는 정말 응급한 환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본인이 진짜 띠끌의 실수라도 잘못하는 순간 사람 하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장소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종도 정말 많이 지켜보게 되고 안 좋은 모습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어느 날 이제 한 의사가 딱 왔는데 휴가를 이미 한 달을 넘게 쓴 상태인 거예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난 쉬겠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직을 했는데도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갖고 상담 신청을 한 거다 라고 하면서 온 거래요.
네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서 상담을 시작을 하니까 귀신이 나온대요. 오? 자꾸 귀신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의사니까 귀신에 대한 존재는 얼추는 믿고는 있대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잘못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고. 막 이러면서 상담을 신청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라. 어차피 의사들 사연이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자가 이렇게 들어온 거래요. 되게 중상인 상태였대요. 그래갖고 재빠르게 응급처치를 하고 이런저런 걸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심정지가 온 거래요. 의사분들 진짜 반사적으로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바로 CPR을 해가지고 살려냈대요. 정말 칭찬받은 행동인데 그 사람이 딱 눈을 뜨자마자 정말 몸 상태가 말이 아니어가지고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태의 사람인데 네. 눈을 딱 뜨고 나서 자기 얼굴을 딱 보더니만 자기 손을 딱 잡고 나 살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더래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힘을 쓱 빠지면서 또 쓰러지더래요. 그래갖고 일단 응급처치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한 번 그 일을 겪고 나서 또 한 번 심정지가 또 온 거래요.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살리지 말라 그랬다 하더라도 의사들은 반사적으로 달려들게 된대요. 네. 심정지가 오면은. 그래갖고 또 살렸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인 거죠. 그래서 살려냈는데 또 눈을 딱 뜨더니만 이번에는 갑자기 벌떡 앉아갖고 자기 멱살을 잡고 내가 살리지 말랬지 이러고 나서 푹 쓰러지더래요.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담당 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있던 다른 이제 의사분이 들어오시고 자기는 잠깐 빠져갖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이제 그분이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아, 결국에는. 네, 응급실에서 결국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날 밤부터 꿈에 그 사람이 나오더래요. 나와갖고 하는 말이 내가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2번이나 지옥을 겪었다고. 와. 내가 분명 살리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이러면서 꿈에 나오더래요. 예. 처음엔 자기가 어쨌든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그 죄책감이나 그런 충격에서 오는 그런 악몽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근데 며칠 뒤부터는 악몽만 그렇게 꾸다 갑자기 가위에 눌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가위에 눌려갖고 2번째 일어났을 때 멱살을 잡던 딱 그 느낌이 그대로 나면서 눈을 딱 뜨면은 그 사람이 자기 멱살을 잡고 왜 2번이나 날 다시 살렸냐고. 난 편하게 가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못 갔다고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흔들더래요. 예. 그게 며칠이 반복이 되더래요. 그래갖고 휴가를 쓰고 진짜 의사지만 어쨌든 과학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무당도 찾아가 보고 막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뭐 무당집에서 구판도 버려보고 막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네. 그러다가 결국 휴가 날짜가 끝나게 되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병원에 딱 도착을 하니까 자기 뒤를 졸졸 쫓아다니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그러더래요. 얘도 살릴 거야? 야 얘도 죽고 싶었는데 그냥 죽게 놔둬. 야 얘는 이미 늦었네. 달려들어서 뭐해.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이런 얘기를 자기 귀에서 막 속삭이더래요.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무섭더래요. 이분 생각에는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거고 남들한테 칭찬받을 일이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되나 싶더래요. 예. 결국 상담까지 오게 된 건데 이거 답을 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환각이래요. 그 이상의 진단을 내릴 수가 없대요. 스트레스성 환각으로밖에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인 거래요. 예. 그래서 약 처방해주고 이제 상담 치료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보냈는데 며칠 후에 그때 그 담당을 바꿨던 응급 그 학부에 있는 의사가 자기한테 오더래요. 오.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갖고 대충 그거랑 관련된 건가 보다 싶어갖고 자세히 듣기 시작을 하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래요. 처음에 이런 일이 있어갖고 내가 바꿔서 그 사람한테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다시 들어가고 나니까 사람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더래요. 네.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 날 살리지 말아달라고. 난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서 더 이상 살기 싫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날 살리면은 날 살린 사람을 끝까지 저주하겠어 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심정지가 다시 오게 됐는데 결국 이제 CPR이나 그런 거 다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은 이제 숨을 멎으신 거래요. 아, 그리고 나서 자기는 별일이 없었대요. 근데 그때 앞에 들어갔던 그 동료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휴가까지 쓰고 나서 결국 복귀를 해서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복귀를 하고 나서 그 귀신이 자기한테도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의사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들리더래요. 근데 자기한테는 자기를 딱 쳐다보면은 그 귀신이 보더니만 야 고마웠어 이러면서 쓱 가더래요. 거기에.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둘이. 결국 마찬가지로 이제 말했잖아요. 정신과에서는 스트레스성 환각밖에 안 된다고. 약 처분해주고 상담치료 병행했는데 그 두 분은 그만두셨대요, 결국이. 아, 의사 일을요? 네. 이 병원이라는 곳이 귀신이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겠죠. 안 많을 수가 없지. 왜냐면 사람이 살고 죽는 곳인데. 그쵸. 진짜 힘드시겠다, 의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되게 이제 묵직한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 하다가. 네.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를 갑자기 저한테 딱 던지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어느 직업이더라도 아마 장의사보다 죽은 사람을 많이 보는 게 의사들일 거라고 하면서 운을 떼기 시작하시는데 이거는 이분이 실제로 겪은 일이래요. 본인이, 예. 네. 예전에 한국에서 연명치료 거부를 한 존엄사를 선택하면서 법적 공방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대요. 네. 2000년대 초반쯤에, 초중반쯤에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 이제 한국도 이제 존엄사를 인정해줘야 된다, 연면치료 중지가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막 이런 딱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동료였던, 그러니까 동기였던 한 이제 외과 의사가 우리 존엄사가 인정되는 나라로 유학을 한번 가보자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자기도 어쨌든 한 번쯤 겪어보면 좋은 얘기잖아요. 네, 그래갖고 알았다 하면서 어디가 있냐 이러니까 뭐 미국에 8개 주가 있고 하면서 막 각 나라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런데 네네. 그 중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일을 해주는 나라가 스위스가 되게 대표적이었대요. 스위스. 네, 스위스로 그렇게 해외 부호들이 극단적인 여행을 떠나러 갔대요. 어허. 대신 이제 조건은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대신 생명을 끊어주는 거예요. 예. 그걸 스위스에선 법적으로 인정을 한대요. 대신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예. 본인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병의 말기까지 가 있는 상태여야 되고 우울증이 없다는 걸 정신과 의사들한테도 판단을 받게 되면은 그 병원에서 끊어준대요. 그게 해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뭐 안락사 뭐 이런 느낌인 건가? 안락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와. 그걸 사람을 해주는, 외국인까지 해주는 게 스위스가 되게 대표적이래요. 예. 그래서 본인도 이제 나름대로 흥미가 있던 부분이었대요. 그래갖고 스위스로 그 동기랑 같이 유학 아닌 유학을 가게 된 거래요. 예. 가가지고 한 병원에서 이제 어찌어찌 잘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그런 것만 담당하는 부서에 3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하면서 보냈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정신과 의사잖아요. 보이더래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온 사람들이 어디까지 망가지는지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분명 안락사가 맞아요. 법적으로는 안락사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과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데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래요. 앞뒤가 없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진짜 앞만 보고 달리는 말 경주마 같이 있더래요. 그거를 와. 하러 온 사람들이. 사람한테 막말하고 폭행 사건도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성에 관련된 폭행도 굉장히 다분하게 일어나고 돈을 진짜 막 물 쓰듯이 그냥 쓰고 막 그 모습이 보이더래요. 정신과 눈에는 그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래요. 그냥 동물로 변하는구나. 네, 완전히 진짜 인간성이 상실해버리는 거죠. 예. 그거를 보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그러다가 어쨌든 병원에 협업을 해가지고 거의 인턴 같은 느낌으로 있던 거잖아요. 네. 그 한 분이 그때 당시 거기서 이제 말했잖아요. 우울증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네네. 그거를 담당하는 의사 한 분이 본인을 데리고 같이 이제 상담하는데 이제 실습 겸으로 들어와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갔더니만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부부 둘 다 이제
되게 안 좋은 병에 걸리셔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안 보이셔갖고 마지막을 같이 떠나고 싶다 막 이런 좋은 취지로 온 것처럼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막 검사 과정에서 우울증인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다짐이 확고한 것 같다 이러면서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할머니 쪽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느낌이. 거짓말을 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대요. 몸에 나타나는. 그게 막 보이더래요.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나서 담당 의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 할머니 쪽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쪽은 안락사 신청 안 했다고. 저거 할아버지 속이고 할아버지 먼저 보내는 거라고. 와, 우리 되게 많아 그런 일 이러더래요. 오, 소름 돋아, 예. 이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더래요. 와, 자기가 그렇게까지 겪고 스위스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대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결국 이제 안락사라는 거는 결국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에 대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연명 치료를 이제 중단해달라는 요청서를 쓰고 가족들이 그걸 쓰기 시작하는데 예. 그걸 볼 때마다 그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이 너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도 힘들다 막 그런 식으로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수많은 얘기를 듣고 왔어요. 되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얘기였어요. 과연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디까지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을까부터 예. 정말 좀 무거운 얘기죠. 이번 어떻게 보게 되면 무서우면서도. 우리가 항상 이런 귀신 얘기를 하든 공포 얘기를 할 때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그쵸. 그냥 이런 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상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럴 거라는.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럴 거라 상상을 못했던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인상은 정말 더 이상 고통받기 싫다 약간 이런 거일 거라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분들도 상담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신이 아프신 분들 뭐 여러 상대를 하실 텐데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의 정신도 조금씩 깨지는 거겠죠? 저는 어쨌든 정신병원을 되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정신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 얘기도 듣고 느낀 건데 감정이라는 건 결국 전염이 된대요. 네. 그리고 의사들이 최대한 무감각하게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들도 조금씩 전염이 되기 시작을 한대요. 근데 그게 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여기서 정신과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병원 기준으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루에 상담하는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대부분 정신과 상담이라 생각하면 막 1시간, 2시간 막 상담 치료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서 의사는 듣기만 하고 환자들이 그냥 대화만 하고 나서 약 처방받고 나오는데 이 시간이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네. 그거를 6시간을 듣는다 생각해봐요. 하루에 몇 명을 만나겠어요. 예. 그러면서 조금씩 오염된대요. 감정이 계속해서. 그러면서 본인도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타이밍이 오게 된대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이 우울한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 그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 그쵸. 그게 어느 순간 나를 잡아먹고 있는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으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결국 그렇게 해서 상담받고 막 그런 거죠. 실제로 저를 상담해주시는 이 선생님도 약을 먹고 계세요. 실제로도. 본인도 저한테도 대놓고 얘기했고. 또 그러니까 또 더 잘 이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제 좀 저 어떻게 보면. 근데 환자분들 그러면서 그 말 하더라고. 이해하면 안 된대요. 아 노력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해를 해선 안 된대요. 그게 정신과 의사래요. 그렇겠죠. 네. 참. 와, 근데 오늘 얘기가 진짜 좀 무겁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야기 자체가. 네, 그쵸. 저 이거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듣는데 술을 못 마시겠더라고요.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실제로 겪지 않은 사람들은. 아, 그쵸. 와, 근데 진짜로 좀 듣기 힘든 이야기 오늘 해주셨어요. 아사라님께서. 그러니까. 실제로 또 병원에 가서 지금 상담 받고 계시겠지만 그런 와중에 또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또 쉬운 건 아니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마 지금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만큼 인터뷰를 잘 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유,
너무 그 직업병이야.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라님도 너무 막 이렇게 힘든 일들보다도 진짜 행복하고 또 좋은 일들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충격적이긴 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그러니까 대충 요렇겠지라고 했는데 막 이게 벗어난다거나. 그러니까 사람 속을 알 수 없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같은 인간이고 사람이지만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많이 힘드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런 힘든 분들을 상담하는 또 정신과 의사분들조차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대한민국 또 의사분들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